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정약용, 실학자죠. 실학자 정약용의 사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단순히 국어 지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문화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좀 넓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산 정약용이, 여기서 정약용이 이름이고 다산이 정약용의 이제 별명, 호 같은 거죠.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유가의 경전이다. 여러분 유가가 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경전이 뭔지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유가는요, 공자를 연구하는 학파였고요. 경전은요, 그들이 남긴 글, 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맨날 공자왈 맹자왈 하는데 공자는 누구예요? 공자는요, 유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럼 유교는 뭔데요? 유교는요, 인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학문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는데, 그럼 선생님 인은 뭔데요? 인은요, 도덕, 사람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다움을 통한 도덕적인 어떤 마음을 통한 정치를 정리해 놓은 게 유교다. 그리고 그 유교의 창시자가 공자다. 그리고 공자를 연구하는 학파가 유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산정약용은 다시 얘기해서 도덕, 사람다움을 강조했던 그 인을 강조했던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를 연구했던 학파인 유가의 책들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럼 당연히 뒤쪽에 가면 이제 도덕,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겠죠.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유가의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만의, 정약용만의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윤리학이 도덕이죠. 자,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에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인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의 실천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선과 악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서 좀 더 볼까요? 정약용은요, 드디어 나왔네요. 유가에서 강조했던, 공자가 강조했던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떻게? 자유의지로서 행동해서 사람다움, 도덕에 대해서 성취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해석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다시 얘기해서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이 말년에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이유가 왜? 사람들을 볼 수 없어서, 다시 얘기해서 자유의지로서 행동하면서 인을 성취할 수 없어서였다. 그래서 더욱이 인에 대해서 골똘히 연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2번에 정답 한번 볼까요? 자,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 다산윤리학에서의 상호주관적 공동세계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실천하는 것, 즉 그게 인이다. 자, 인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2번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호주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라고 우리가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이다 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이 무엇일까? 서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약용의 윤리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인인 것이고, 자, 이 인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자유의지로서의 행동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실천의 원리가 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는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어떤 수단, 원리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야.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인간이란 건 다 똑같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쟤도 하기 싫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면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간파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사람은 다 같으니까 내 마음과 똑같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비문학 지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도덕, 사람다움을 실천할지에 대한 어떤 통찰의 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타자에 대한 상호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원리가 바로 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물계비어와 자, 멋진 말인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다 똑같으니까 보편성이라는 건 인간은 다 똑같다죠.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옳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은 알고 있으니까 내 감정을 알고 있으니까 인간 감정은 똑같아. 그 보편성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정약용의 사상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가 신독이래요. 신독이 뭡니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 저는 저만의 언어로 좀 바꿔서 이해를 해보자면 약간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그래야 누가 보지 않아도 군주가 이제 백성의 눈은 피할 수가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양심이 신독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4명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독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내가 선을 선택해야 할지 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던가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어떤 본능적인 악 같은 것을 통제하고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3번의 2번 선지는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신독이다.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선과 악의 선택에서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독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설을 얘기하고 신독을 얘기하면서 인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다산윤리학이었고요. 다산윤리학의 의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4번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는요. 자, 조정의 관원을 파견한 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종이 맞네요. 세종이 맞는데 조정의 관원을 파견했다고 해서 이 씨, 그쵸? 내가 조정의 관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D가 하는 행동은 책임이 없다. 요거는 옳지 않은 거죠. 별개로서 D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요. 일단 이 선지의 문장 속에 선지의 문장 속에 모순이 벌써 있는데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말 그대로 D가 원해서 한 행위예요. 그러면 C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C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조정의 관원이 파견되었다고 해도 그 조정의 관원이 그곳에서 하는 행위들은 전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와 선과 악의 선택을 이야기한 이 문단의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D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헬리콥터 위에서 지문을 장악해 보자면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함으로써 다산의 윤리학이라는 것이 나온 거고 이 다산의 윤리학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에 사람다움, 도덕, 윤리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이고 이 자유의지를 통한 인의 실현의 실천 원리는요 서입니다. 자,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원하면 남도 원할 것이야. 남이 원하면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을 것이야 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선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 서의 기본 자세가 신독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군주가 백성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본 자세를 신독으로 삼고 인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각 문단의 주요 포인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 장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실천과 마음 수양이라고 적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약용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박지원과 함께 너무나 자주 나오는 인물이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고, 정약용이 다산윤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육아의 경전을 다시 한번 재해석했던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비문학 그리고 국어 전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경 지식을 넓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겁은 당신을 지키려 하지만 당신을 키우진 않는다. 물론 가끔씩 우리가 겁을 먹고 무언가에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더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그 겁을 내면서도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용기라는 것은요, 겁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도 참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겁이 나거든요. 선생님도요, 모르는 지문을 풀어서 많이 틀리는 거, 그리고 틀린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 남한테 제출하는 거 겁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약점이라던가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겁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꾹 참고 용기를 내고 하루에 한 지문씩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 풀어서 지금 완료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용기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대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용기 내서 과제 풀고 어려운 것들에 부딪히고 틀리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용기를 내서 겁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다시 당신 스스로를 키운 여러분들 제가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림 내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자, 내일 만나요. 안녕.